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의 기억을 조작한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이 누군가의 프로그램일 수 있다. 이런 거는 SF계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화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폴터가이스트 현상, 귀신 들린지, 이게 과거로도 가능하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오늘 연결된 이야기일까요? 뇌가 컴퓨터와 연결되는 것,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른미래연구소 임철웅 소장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지원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뇌가 컴퓨터와 연결되는 것, 네. 그것에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에서부터 지금 현실적으로 상용화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은 그거보다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상상을 펼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좀 하거든요. 네. 솔직히 저는 그 SF 빠예요. 빠라는 표현하나 요즘에? 일종의 오타쿠죠. 진짜 네네. 너무너무 SF를 좋아해가지고 특히 70년대, 80년대 SF 소설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읽었어요. 그런 저에게 실은 베르나르 베르베르나 아니면 뭐 최근에 나오는 그 새로운 그 SF 영화들은 진부한 소재들이죠. SF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진짜로. 이게 너무나 많이 다뤄졌던 이야기니까. 네. 1987년에 이 네. 뉴로맨서라는 소설이 등장하면서 이게 이미 너무나 유명한 소재가 됐고, 이게 이제 나아가서는 뭐 블레이드 러너의 원작 소설, 그 후로도 막 공각기동대, 매트릭스 계속해서 변주되면서 그 뇌와 컴퓨터가 연결되는 과정은 등장을 했었죠. 좀 재밌게 보신 거 있나요? 매트릭스도 봤지만 기억은 전혀.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 네네. 이거는 굉장히 고전적인 정말 그리고 많은 그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그런 후작이어서 사실은 이게 준 수업 시간에도 좀 배웠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수업 시간 안 배웠거든요. 네. 제가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야 부럽다. 그걸 학교에서 수업을 배웠다. 네. 그런데 이게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걸 좋아하고 그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기억에서 지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블레이드 러너 영화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그 원작 소설도 재밌게 봤고, 그래서 이 필립 K. 딕이라는 작가인데 네. 아까 말했던 그 윌리엄 깁슨의 뉴로맨서라는 소설이 필립 K. 딕 상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 계보가 되게 다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양은 전기양 꿈을 꾸는가는 일종의 우리가 이제 꿈꿀 때 양 꿈을 꾼다 그렇게 일종의 상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럼 로봇은 무슨 꿈을 꾸느냐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 걔가 꿈을 꾸면 그 정도의 얘가 사고가 발달했을 때는 그러면 인간이냐 로봇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화두가 그 공각기동대에서는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내 뇌를 전기적으로 만들어서 인공 몸에다가 넣었을 때 진짜 나는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나는 진짜 나일까, 이런 좀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물론 거기서의 주인공은 되게 쿨해가지고 그걸로 막 크게 고민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전 영화로는 안 봤는데 스칼렛 요한슨 영화 주연의 영화로 나왔을 때 네, 제가 그건 영화 봤어요. 더 쿨해졌을 것 같아요, 왠지. 그 영화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나요? 미안합니다. 그 장면 나왔을 텐데 트럭 운전수가 자기 네. 친구한테 막 자기 아내다, 뭐 내가 키우는 개다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막 행복하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억들이 다 조작된 거예요. 네네. 실제로 네, 그렇죠. 아내도 없고 키우는 개도 없고. 네.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뇌파를 무선으로 수집하는 기술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 와이파이처럼 우울증을 제거하는 뇌파를 띄울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의 기억을 무선으로 조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2017년에 다른 사람의 뇌파를 해킹하는 것의 알고리즘에 대한 논문은 발표가 된 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간의 뇌와 컴퓨터가 연결되는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공각기동대나 이런 데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 측면도 조금 생각은 들어요. 네, 앞으로는 뭐 뇌 사생활, 뭐 뇌보호, 뭐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되긴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말 되게 문득 떠올랐는데 엑스맨에 매그니토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모르시다니까 안 말하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두 영역이 있어요. 초능력자 진영과, 그러니까 초능력자로서 인간들을 죽이고자 하는 진영이 있고 초능력자로서 인간을 돕자는 진영. 네. 근데 거기 두 개의 수장이 친구예요. 어렸을 때 친구예요. 근데 지금 적이지만. 근데 인간을 돕자는 쪽의 사람은 인간의 뇌를 조종하는 청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악당의 수장은 항상 헬멧을 쓰고 다녀요. 조종 안 당하려고. 네. 그런 헬멧을, 매그니토 헬멧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쓰고 다녀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조종한 조종이지만 저 사람은 악당이라는 기억을 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의 어머니를 해코지했다는 기억을 심는 거죠. 이런 식의 기억의 주입은 다수를 에게 넣을 수도 있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악당이라는 기억은. 네. 이 사람이 누군가를 살해하는 장면을
내가 목격한 것 같은 기억을 다수에게 주입을 해놔버리면 그 사람을 현상수배하는 것 같은 일을 벌일 수도 있는 거죠. 다수를 통해서 누군가를 암살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이게 기술적으로만 가능하다면 정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수를 조정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은 그렇죠. 정말 많고 그런 뭐 지배자들은 끊임없이 시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군대에서도 상대방 진영을 흔들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흔들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그렇죠. 그런 시도들을 하잖아요. 가장 유명한 시도가 사면초가. 맞아요. 네. 이 사람의 고향 노래를 막 들려주는 일종의 정신 공격이죠. 그런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정말 전쟁을 치른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여론을 조작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죠.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지금 말을 하면서 또 떠오른 하나 사례가 이 사람이 쓰고 있는 핸드폰을 촌스러운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새로운 걸 사게. 처음에 세련되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게 제품의 수명을 조절하는 거에도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광고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부정적인 미래만 있나 싶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방금 그 말씀을 드렸던 매트릭스에는 네.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거기서 여주인공 트리니티가 헬기가 앞에 있는 거예요. 야 헬기 조종해야 돼. 헬기 조종법 좀 다운로드 시켜. 네네. 그래서 안쪽에서 다운로드를 딱 해줍니다. 네. 지징 해가지고 헬기를 막 조종해요. 네. 실제로 이런 연구들을 진짜 진지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예전에 지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어떤 공포 기억을 심어주는 거. 공포 방에 있지도 않은데 공포 방에 있는 것 같은 기억을 심어주는 거. 이걸 좀 더 고도화시키면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 한 것 같은 기억을 심어주고. 네네. 그러면 그게 당연히 훈련된 기억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쥐 같은 경우도 뭐 먹이를 찾아가는 훈련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그 뇌와 똑같은 데이터를 다른 쥐에게 이식시켰더니 뭐 먹이를 찾아가더라. 이렇게 학습 능력이 결국은 이게 복제된 거잖아요. 인간 뇌에서도 사실상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쥐에서는 이미 된 거죠. 성공을 한 그렇죠. 거죠. 네네. 기본적인 수준에서. 이런 교육의 측면에서는 이런 시도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VR이나 AR을 이용해서 이걸 하려는 시도는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공장에 갔는데 일을 하나도 할 줄 모르면 AR 글래스를 쓰고 일종의 손동작이 있으면 내가 그걸 따라한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의 그 빠르게 현장에 투입돼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도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거를 뇌로서 다운로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장인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인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면 돼. 그렇죠. 네네. 이런 말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공부를 안 해도 되겠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돈이 많으면 많이 다운로드 받으면 되니까. 여러분의 세대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놔야겠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왜 얘기를 했냐면, 이런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는 이런 게 가능해지면 연결도 가능한 거잖아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집하고 나를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IoT 이렇게 잘 돼 있는 집들, 모델하우스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모든 게 이제 말로 다 제어가 되는 데도 막 있거든요. 말로 제어가 된다라는 건 다르게 생각하면 내 생각으로도 제어가 된다는 거잖아요. 인터페이스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누워서 모든 게 가능한 거가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누워서 요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캐린 워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마 세계 최초의 사이보그로 기록이 될 사람인데 이제 1998년에 자기 팔에 주파수를 탐지하는 기계를 이렇게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장치랑 연결을 시킨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문이나 뭐 전화기 뭐 이런 것과 이제 연결을 해서 그냥 자기 생각만으로 뭐 불 끄고 왜 누워서 불 끌 때 일어나서 불 끄기 되게 귀찮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이렇게 생각만으로 불을 제어한다거나 뭐 문을 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단계에도 이미 가능하거든요. 내 육체가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내가 집을 생각으로 조종하는 상황인데 누군가 그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 내쫓기 위해서 집에 물건들을 움직인다. 그게 폴터가이스트 현상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그 터미네이터에 해골 로봇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봇들의 이제 골격만 남은 걔네들을 내가 생각으로 조정한다 그러면 나는 일종의 네크로맨서가 되는 거지. 네크로맨서는 이게 시체를 부활시켜서 이렇게 일종의 뭐 그런 거거든요. 소환수거든요. 소환사죠. 그런 게 내가 소환사가 되는 게 가능한 거죠. 내가 뇌파로
뭐 이런 영혼 같은 모습의 어떤 거를 조종하고 다닌다. 물론 그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비효율적이지. 근데 가능한 우리 로망이잖아요. 실제로 이 사이보그가 됐던 캐린 워릭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체는 언제나 무엇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존재할 수 있다. 이제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 공각기동대 여주인공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네트는 광대라는 대사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우리의 사고는 지금 육체에 갇혀 있지만 네. 그게 굉장히 세계와 맞닿으면서 더 넓고 무한대의 세계로 펼쳐질 수 있고. 그러니까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하려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죠. 그러니까 인류를 이제 더 한 단계 높은 진화를 이루는 게 우리 신체를 지금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언가로 만들겠다는 거죠. 좋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각기동대 얘기를 제가 다시 조금 잠깐 드리면 공각기동대의 일부 원작에서는 일부 부제가 고스트 인 더 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스칼렛 요한슨 나오는 영화 제목이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그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거기를 그거에 반론을 제기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말에서 좀 모티브를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심신이원은 몸 따로 마음 따로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반론으로 야 그러면 우리의 몸은 귀신 들린 그 기계냐 이런 표현으로 고스트 인 더 머신이라는 표현을 써서 반론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육체가 가능해져. 귀신이라는 건 표현이 귀신이지만 네. 그게 영혼을 어떤 다른 기계에 넣어서 그 기계를 움직일 수도 있고 그 기계가 군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 기계가 뭐 전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미래가.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생각들도 어떻게 보면 이 현대에 갇힌 생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다 오프라인에 관련된 거잖아요. 집을 움직이고 뭐 군대를 움직이고 로봇을 살려내고 어떻게 보면 그 과거의 로망에 젖은 너무 현대적인 해석일 수 있는데 이게 미래로 들어가면 가상현실 속에 나를 생각으로 제어한다. 이것도 가능해지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수월한 해석인 거죠. 일단 얘를 재워놓고 온라인에서 이런 데이터의 움직임으로 얘한테 인식하게 하면 기술적으로 이도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로봇의 출현을 예상했지만 인터넷에 출현한 것처럼 네. 제가 이런 것을 이렇게 IoT적으로 해석하지만 실제의 미래는 이런 가상현실 속에서 더 많이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조금 들긴 드네요.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희망대로 우리의 신체는 아마도 이제 기계의 힘을 빌려서 기계와 융합하면서 지금까지의 육체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계의 어떤 장치를 이식하거나 이래서 뭔가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례들이 이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일 하빈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생맹이에요. 색을 완전히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인데 곤충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기 몸에 안테나를 장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더듬이처럼 안테나를 장착을 시켰는데 이제 이 안테나가 물체에 반사하는 그 빛이 있잖아요. 그 가시광선을 포착해서 이것들을 신호로 바꿔서 그 신호를 다시 이제 자기가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색을 분별할 수 있게끔 자기가 만든 거죠. 자기 신체를 개조한 거죠. 색깔을 소리로 듣는 거군요. 아, 그렇죠. 네. 소리 없는 나우성. 우리 공감 같은 표현이잖아요. 색이 결국은 라디오를 방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파를 읽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튕겨내는 걸 우리 눈에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게 색이니까 머릿속으로는 들으니까 가능도 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야 그걸 생각한 놈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요. 좋은 의미로 미친놈이네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 이 사람은 신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체를 업그레이드 하고 나니까 뇌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뇌의 모양 자체가 변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안테나를 달고 나서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소리가 모든 소리가 다 들릴 거 아니에요. 이 안테나가 색에 관련된 소리만 따로 수집해서 정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만 소음들이 다 섞이게 되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색에 관련된 소리들을 분별하는 훈련들을 한 거죠. 그렇구나. 그런데 뇌는 또 어디인가에 집중을 하면 어딘가에는 집중을 안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화해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적응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색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가 감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뇌를 촬영을 해보니까 뇌가 정말 많이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시각에 관련된 그 피질, 뭐 청각에 관련된 피질에서 뭐 그런 뉴런들의 패턴이나 구조적인 연결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피질 형상 자체가 많이 변화해 있더라는 거죠.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우리의 뇌가 굉장히 말랑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가소성이 좀 강하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되게 현실에 빨리 적응을 하는 편입니다. 빨리 변하고. 그래서 이런 기술의 변화가 우리의 뇌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확실한 거고, 네. 그리고 그게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겠네요. 단순한 예로 우리가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전화번호 몇 개 못 외우잖아요. 외우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문제는 네. 외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지. 뇌가 이미 그거를 외울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피콜로가 생각이 나네요. 이 더듬이가 있는 드래곤볼의 캐릭터인데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뇌의 변화를 거쳤겠구나. 그 캐릭터는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게 또 뭐냐면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이제 칩을 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이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신호를 이제 디코딩을 하는 그 칩을 이식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인터넷에도 접속을 하고요. 그러니까 의식만으로 인터넷에 접속을 한다든지 전화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이제는 위성 망원경 뭐 국제 우주 정거장이랑 연결해서 우주에서 전송하는 뭐 이런 거를 색깔로 이제 감지할 수도 있고 거의 이제 초인의 단계에 다다른. 그 공각기동대나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상상했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긴 하네요. 아,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재밌는 게 나중에 인터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캐린 워릭이라는 그 최초의 사이보그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신체랑 감각은 이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낼 거다. 이제 그러면은 신체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도 뭐 우리가 여행을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감각으로 완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비현실이 이제 완전히 그 분리가 되면서도 비현실이 현실에 비해서 못하지 않은 거죠. 훨씬 더 우리의 감각을 많이 자극함으로써 진짜로 현실에서 살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극단적으로 간 게 매트릭스의 세계관이잖아요. 물론 매트릭스 세계관은 인간을 이렇게 좀 착취하는 그런 설정이 있었지만 인간이 원해서 그 매트릭스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매트릭스의 재밌는 설정 중에 하나가 그 매트릭스 그 전함을 함께 타고 있는 사람 중에 배신자가 있어요. 스포일러인가? 10년 전 얘기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하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약간 그 사람을 완전한 악인이라고 여겨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현실은 너무나 비참해. 도망다니고 막 거기서 무슨 뭐 개죽 같은 거 먹고 막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매트릭스 안의 세계관은 지금과 똑같은 거야. 뉴욕 그 거리를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얘네들을 배신하면 그 세계에서 재벌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좋은데요. 근데 과연 그런 유혹을 떨칠 수가 있겠는가? 그걸 비현실이라고 해서 그걸 떨칠 수 있겠는가? 왜냐면 그 비현실과 현실은 구분이 없는데.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미래에서 이 현실 오프라인에서 더 이상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미 이제 디지털 페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게임 페인도 지금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페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존재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시각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앞으로 우리들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뒤처진 게 아니라 우리는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우리는 앞서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현실과 가상 세계에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 무엇이 존재론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느냐 이런 구분은 없어질 거라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장자에 이게 호접지몽 있잖아요. 이게 나비인지 나비가 난지. 근데 그거를 또 영상화시킨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파프리카라고. 오늘 준비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면 그 2006년도가 나왔던 애니메이션인데 거기에서 현실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의 꿈으로 들어가서 꿈을 치료하고 그러다가 그 꿈 속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나와서 현실을 공격하고 막 이런 설정들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SF 판타지 같은 그 경계에 있는 이야기지만 현실로서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꿈꾸고 있는 거지만 그 사람이 그게 디지털 신호고 그 디지털 신호가 오프라인하고 접목할 수도 있고 단지 온라인 안에서 디지털 신호가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인생 전부가 온라인에 있으면 그건 뭐 현실로 나온 거랑 다름 없어지는 거고 그런 경계가 되게 묻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게 한편으로 저는 되게 좋네요. 빨리 그냥 그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으면서 그럴 때가 됐을 때 과연 이렇게 살아간 내가 그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저는 되게 빨리 적응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페인에 가까운 사람.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아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오프라인 쪽으로 생각을 하는 저희 방향성을 생각해 보면서 아, 이게 확실히 사고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고 그걸 넘어서는 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재밌네요. 이게 색깔을 소리로 듣는다. 뭐 우주의 색깔을 소리로, 망원경을 통해 소리로 듣고 네. 이제 그런 개념들이 정말로 되게 진짜로 약간 미친 생각 같은데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대단하네요. 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가볍지만 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많은 생각에 아이디어를 얻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있어. 오늘은 있어. 이런 생각들을 그냥 칩으로 탑재했으면 좋겠어. 칩으로 탑재를 한다는 거는 이 칩에 탑재해놓으면 그걸 꽂으면 그냥 전달되는 네. 그때마다 생각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제가 이제 오늘 소개는 안 했지만 네.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만화 중에 총몽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헐리우드에서 몇 년 전에 리메이크가 됐어요. 베트벤젤 알리타라고. 망했죠? 내가 좋아하는 거 왜 이렇게 다 망하는지 모르겠어. 대중적이지 않은가 봐. 마이너한 취향. 마이너한 취향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 나오는 설정 중에 좀 윗나라에 사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은 뇌가 없어. 이 안에 다 이렇게 조그만 SD카드 같은 칩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도 몰라. 태어나면서부터 그 수술을 하고 애들이 나오니까 자기 자신도 뇌가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뇌를 열어보고 되게 충격받는 막 그런 설정들이 있거든요. 뇌가 불필요한 거지, 애초에. 뇌는 그냥 물리적으로 있는 거니까 이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빨리 데이터화 시키고 그냥 넣어주고 일종의 칩인 거예요. 뇌는 그렇죠. 다 칩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을 때는 뭐 아까 우리가 상상했던 이런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득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뇌만 따로 보관을 하고 그러니까 신체는 뇌 없이 지금 돌아다니는 그렇죠. 상태인 거예요. 사실상 칩에게서 조정을 받는 좀비 상태로. 그렇죠. 일종의. 혹시 그 오타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총몽이 작가가 2번 그렸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 예전 총몽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현재 위치는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네, 이거 사실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제기한 질문과 겹치는 것 같아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가 사실상 이게 신체랑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총몽으로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IoT랑 연결된 사람, 네네. 그 사람이 집을 움직이잖아요. 집에 있는 기구들을. 그리고 CCTV를 통해서 시각 정보도 받겠죠. 네네. 근데 그 사람이 그 집 안에 안 있고 다른 데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럼 집 안에 있는 거냐? 그 집 밖에 있는 거냐? 뭐 이런 그런 질문도 가능하겠네요. 네네.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체에서 네. 이렇게 머리와 이렇게 팔다리가 달린 신체에서 뇌만 딱 따로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딱 다른 데다가 이렇게 안치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까도 우리가 안테나를 달았던 사람이 시각에 대한 뇌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신체가 뇌와 떨어져서 만약에 이 좀비 상태로 돌아다니는 신체가 엄청나게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여기에 있는 뇌가 따로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뇌의 형상이 변할까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질문이네요. 네. 변할 것 같은데 변한다는 게 되게 비상식적인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근데 변할 거는 같아요. 근데 그건 되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잖아요. 얘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중앙 처리 장치가 지금 중앙 처리 장치의 형태가 변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변한다는 걸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비상식적인 일이고 마치 양자 얽힘 같은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식이나 뇌, 신체는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재밌는 화두네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게 참 즐겁네요.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지적 유희를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쳐도 될까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